1221년 봄 잘랄루딘이라는 한 절박한 왕자가 아프가니스탄의 상한지대에 서서 그의 전멸을 초래했어야 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문명이었던 호라즘 제국의 불타는 폐허가 놓여 있었고, 징기스칸의 군대에 의해 이제는 대량 무덤과 해골 피라미드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마르칸트에서 부하레에 이르는 모든 주요 도시는 체계적으로 사라졌으며 그들의 인구는 마지막 아이까지 학살당했습니다. 잘랄루딘의 아버지인 샤는 겁쟁이처럼 도망치다가 황량한 섬에서 죽었고, 그의 아들이 몽골의 폭풍을 혼자 직면하게 했습니다. 이제 생존자들로부터 겨우 3만 명의 병사를 모아서 잘랄루딘은 큰 전투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몽골군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지휘관들처럼 도망치는 대신에 몽골의 속도에 맞춰 기병대의 기동성을 유지하는 대신에 잘랄루딘은 미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병들에게 말에서 내려 보병과 함께 발사수로서 대형을 이루어 서 있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모든 군사 원칙은 이것이 자살 행위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결정의 절대적인 대담성을 이해하려면 몽골군이 그들에게 저항하려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무엇을 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1219년에 호라즘 제국은 초강 대국이었으며 그들의 도시는 수십만 명의 인구를 가진 건축학적 경이로움이었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수십만 명에 달했으며 페르시아 장인 정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무기와 갑옷으로 무장했습니다. 징기스칸이 평화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무역 상단을 보냈을 때 오트라의 호라즘 총독은 제안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몽골 사절과 상인들을 처형하여 대략 150명을 죽였습니다. 샤 무함마드 2세는 자신의 총독의 행동을 지지함으로써 이 치명적인 실수를 더했습니다. 징기스칸의 반응은 체계적인 섬멸이었습니다. 대략 20만 명의 전사로 구성된 몽골 침공군은 수백 마일의 사막으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도시를 동시에 포위하며 초자연적인 조율로 이동했습니다. 40만 명의 주민을 가진 사마르칸트는 5일 만에 함락되었으며 몽골군은 노예로 삼은 3만 명의 장인들을 제외한 모든 주민을 처형했습니다. 이슬람 학습의 중심지였던 부하라는 모든 주민이 계단으로 끌고 가서 죽임을 당한 후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 잔인함은 무작위적인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산된 테러였습니다. 니샤푸르에서는 포위 중에 몽골 왕자가 살해된 후 징기스칸은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도시가 함락되었을 때 몽골군은 6일 동안 살육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병사들만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도시의 모든 남자, 여자, 아이, 동물을 체계적으로 처형했습니다. 당시 자료들은 170만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지만 현대 역사가들은 실제 숫자를 대략 20만 명으로 추정하며 이는 여전히 거의 이해할 수 없는 학살입니다. 몽골군은 잘린 머리로 피라미드를 만들었으며 성별로 분류했습니다. 한 피라미드에는 남자 해골, 다른 피라미드에는 여자 해골, 세 번째 피라미드에는 아이들의 해골이 있었습니다. 70만에서 100만 명의 주민이 살던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을지도 모르는 메르브에서는 몽골군이 항복하면 자비를 베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문이 열리자 그들은 400명의 장인들을 제외한 모든 주민을 13일 동안 죽였습니다. 시체 사이에 숨어 살아남은 한 여인은 나중에 폐허를 걸으며 시체를 세웠습니다. 그녀는 130만 명을 세다가 포기했습니다. 건설하는데 수세기가 걸렸던 호라즘 제국은 2년도 안 되어 지도에서 지워졌습니다. 잘랄루딘은 이 종말이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대략 30세였고 어린 시절부터 전쟁 훈련을 받은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몽골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샤는 몽골군이 침공했을 때 완전히 심리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저항을 조직하는 대신에 무함마드 2세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도시에서 도시로 도망쳐 백성들을 학살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는 결국 카스피해의 작은 섬에 도착하여 폐렴과 절망으로 사망했으며 말 그대로 자신을 죽을 때까지 도망쳤습니다. 잘랄루딘은 아버지의 비겁한 예를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제국이 해체될 때 그는 자신이 모을 수 있는 군대를 모았습니다. 대부분 파괴된 도시의 생존자들, 모든 것을 잃은 난민들, 가족들이 눈앞에서 살해당한 병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전문 병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수심에 불타는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었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잘랄루딘은 몽골군의 징역을 늦출 수 있고 적의 압도적인 수와 엄청난 기동성을 상쇄할 수 있는 지형적 이점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며 아프가니스탄으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를 추격하던 몽골군은 징기스칸의 양자 중 한 명이자 수많은 승리에 참여했던 베테랑 지휘관인 시기 쿠투크가 지휘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대략 3만 명의 전사로 이루어졌으며 수십 년 동안 함께 싸워온 완벽하게 훈련된 기마 궁수들이었습니다. 몽골 전사들은 어린 시절부터 훈련을 받아 걸음마를 배우기 전에 말을 타고 200야드 거리에서 갑옷을 뚫을 수 있는 복합궁을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각 전사는 보통 4-5마리의 말을 관리했으며 신선한 말을 번갈아 타면서 하루에 100마일을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술은 엄청나게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흩어진 대형으로 전진하며 적들이 무장 범위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적의 대형이 무너지기 전에는 직접적인 전투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퇴각하는 척하면서 추격자들을 매복 지점으로 유인했습니다. 방어 진지를 유지하려던 군대는 포위되어 굶주렸습니다. 몽골군의 기동성을 따라잡으려던 군대는 지쳐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들을 마주한 모든 유럽, 중국 이슬람 지휘관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잘랄루딘은 몽골의 승리 패턴에서 중요한 무언가를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기동성과 궁수를 통해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피할 수 있다면 장시간 근접 전투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힘은 움직임에서 동시에 사격하고 기동하는 능력에서 나왔습니다. 교전거리를 통제하는 것에서 나온 힘을 보고 잘랄루딘은 완전히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 유일하게 가능한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1221년 말 그의 정찰대가 판벨리를 통해 접근하는 몽골군을 보고했을 때 잘랄루딘은 산을 등지고 군대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퇴각의 가능성을 없앴습니다. 전례 없는 일로 그는 자신의 기병들에게 말에서 내리라고 명령했습니다. 평생을 말 위에서 싸우도록 훈련받은 대략 2만 명의 기병들이 말에서 내려 발사수와 보병으로 대형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방패를 굳게 잠그고 그 뒤에 궁수들을 줄지어 세워 밀집 대형으로 서 있었습니다. 10,000명의 기병만이 말의 탄차의 측면에 배치되었습니다. 말에서 내린 병사들은 본질적으로 인간 요새로 변했습니다.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밀집되어 있었고 말을 제어할 걱정 없이 지속적이고 정확한 활 시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시기 쿠투크가 도착하여 이 대형을 보았을 때 그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무도 고의로 기동성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몽골군이 맞닥뜨린 모든 적들은 그들의 기동성을 따라잡으려 하거나 도시 성벽 뒤에 숨으려 했습니다. 전투는 전통적인 몽골군의 접근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병대가 파도처럼 전진하며 적의 대형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엄청난 심리적 압력을 주기 위해 대규모 화살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복합궁은 분당 15에서 20발의 화살을 쏠 수 있었습니다. 3만 명의 몽골 궁수들은 전투 시작 몇 분 만에 50만 발의 화살을 발사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생존자들은 그 소리만으로도 천둥 같았다고 묘사했으며 화살이 하늘을 뒤덮는 지속적인 포효였습니다. 기병대에 대항하여 이 전술은 치명적이었습니다. 화살 공격 아래에서 말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 대형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보병대에 대항하여 몽골군은 단순히 방어자들을 지쳐 쓰러뜨렸고 저항이 무너질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사격했습니다. 그러나 잘랄루딘의 말에서 내린 기병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전문 전사들이었습니다. 호라즘 정복의 종말에서 이미 살아남았고 도시 전체가 학살당하는 것을 보았고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방패를 잠그고 화살 폭풍을 견뎠고 대형을 유지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그들이 걸어 다녔고 말을 제어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고 지속적인 사격으로 방역할 수 있었습니다. 말을 탄 궁수는 움직이면서 사격해야 했고 말의 움직임을 보정해야 했으므로 장거리 정확도가 어려웠습니다. 발사수는 안정적으로 서서 신중하게 조준하고 체계적으로 사격했습니다. 잘랄루딘의 병사들은 훈련된 일제 사격으로 방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군의 경험상 처음으로 그들의 활 전술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호라즘의 대형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화살이 방패의 틈을 찾았지만 생존자들은 대형을 닫고 계속 사격했습니다. 몽골 지휘관은 표준적인 페나데 퇴각 전술을 시도했고 기병 부대를 후퇴시켜 적을 추격하게 유인했습니다. 그러나 잘랄루딘은 어떤 상황에서도 움직이지 말라고 병사들에게 특별히 명령했습니다. 말에서 내린 병사들은 대형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범위 안에 들어오는 몽골군에게 사격했습니다. 이것은 몽골군의 전술 교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보통 적들은 무너지고 도망쳐 쉽게 학살당하거나 퇴각하는 척하는 매복지로 추격했습니다. 잘랄루딘의 군대는 둘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서 있었을 뿐 부서지지 않고 유인될 수 없는 빽빽한 방패와 화살의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이 치명적인 교전으로 흘러갔습니다. 몽골군은 화살이 다 떨어질 때까지 사격했습니다. 이는 전투가 보통 탄약이 떨어지기 훨씬 전에 끝났기 때문에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시기 쿠투크는 기병 돌격을 시도하여
전사들을 전속력으로 호라즘 진영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밀집된 방패, 대형과 움직이지 않는 궁수들의 정확한 사격은 접촉하기도 전에 말과 기수들을 쓰러뜨렸습니다. 오후의 태양이 머리 위에서 불타오르고 양쪽 군대가 지쳐갈 때 잘랄루딘은 그의 순간을 보았습니다. 몽골군은 그의 중앙을 무너뜨리는데 전적으로 집중하고 있었고 움직이지 않는 대형에 반복적으로 돌격하며 병력을 집중했습니다. 이는 측면을 노출시켰고 공격의 강도로 인해 측면이 얇게 늘어졌습니다. 잘랄루딘은 전투 내내 측면에서 기다리고 있던 만 명의 기병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들은 새로워졌고 말들은 휴식을 취했으며 동료들이 몇 시간 동안 불가능한 역경을 이겨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돌격했을 때 그들은 치명적인 힘으로 몽골군의 측면을 강타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의 전투로 지친 몽골군은 화살이 소진된 상태에서 갑자기 두 세력 사이에 끼게 되었습니다. 내려서 싸우는 보병의 모루와 측면을 강타하는 기병의 망치 사이에 끼어 몽골군은 무너졌습니다. 수십 년간의 정복 역사상 처음으로 몽골군의 대형은 산산조각났습니다. 패배를 경험한 적이 없는 전사들은 공황에 빠졌습니다. 재편성을 위해 이탈하려 했지만 잘랄루딘의 기병대는 그들에게 공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추격은 학살이 되었습니다. 제국을 정복했던 엘리트 병사들인 수천 명의 몽골 전사들이 산간지대를 달리다가 뒤에서 쓰러지거나 짓밟혀 죽었습니다. 현대 추정치에 따르면 10,000명에서 15,000명의 몽골 전사들이 죽거나 흩어졌으며 이는 전 제국 정복 손실보다 컸습니다. 5,000에서 8,000명의 병력을 잃었음에도 잘랄루딘의 대담한 전술은 성공했고 몽골의 우위를 처음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의 승리는 이슬람 세계 전역에 들불처럼 퍼져나갔고 그는 공개 전투에서 몽골군을 물리친 첫 번째 인물로 칭송받았습니다. 몇 주 안에 그의 군대는 거의 7만 명으로 늘어났고 전쟁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잘랄루딘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몽골군을 물리쳤을 뿐 징기스칸 자신을 물리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패배에 격분한 징기스칸은 잘랄루딘을 직접 사냥하여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맹세했습니다. 5만 명의 엘리트 전사로 구성된 몽골 주력군은 잘랄루딘을 지지했던 모든 도시를 휩쓸고 엄청난 속도로 파괴했습니다. 징기스칸이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이 아니면 싸우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잘랄루딘은 끊임없는 퇴각을 강요당했습니다. 1221년 말 인더스 강에서 잘랄루딘은 등 뒤에 강이 있고 완전한 몽골군이 다가오는 상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징기스칸의 군대는 호라즘 군대 전체를 포위하고 압도적인 힘으로 양측면을 우회하여 포위했습니다. 내려서 싸우는 궁수들은 사방에서 오는 공격에 맞서 재배치할 만큼 빠르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대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강계에 포위된 잘랄루딘은 필사적인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말을 몰아 40피트 절벽에서 강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모든 역경에도 살아남아 다른 강변에 도착했고 징기스칸은 절벽에서 그를 지켜보며 용기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사라졌고 이후 10년간 떠돌다 사망했으나 그가 보여준 저항은 역사의 전환점이자 몽골군도 도전받을 수 있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